디자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볼 땐 이래요. 디자인을 하는 건 물론 좋은데 고객이 그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 트렌드는 비바 마젠타입니다. 고객님 마젠타 색상 한번 해보세요. 제안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디자인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 고객은 트렌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물 빠진 형태 요거를 오히려 디자인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색깔이 빠진데 안 빠진데 빠진데 안 빠진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라는 퇴색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발라도 그 부위가 약간 음영이 생길 거예요. 꼭 디자인 넣은 것처럼. 그거를 응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나는 좀 색깔이 좀 보이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페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정상적으로 페어를 하고 나서 퓨어 쉐이드를 입히는 방법을 보시고요. 여기 계신 분은 매직스 대 매직스의 모습을 보시는 게 매장에서 오히려 활용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페어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소희 변사님이 페어의 색상을 제안한 게 있어요. 무슨 색 제안해줬어요? 레드게요. 하나만 제안했어요? 퍼플도 했어요? 확실해? 확실해요. 자, 원래 한 번 더 물어보면 다들 흔들려요. 그러면 자, 레드라는 색상하고 퍼플이라는 색상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나는 색상이 처음에 보면 그림이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파트로 내가 갈 거냐에 따라서 레드만 써도 되고 퍼플로 하셔도 되고 두 개를 섞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좋아. 약간 딸기빛 같은 느낌이 더 나는 게 좋아. 그러면 상단에 있는 요걸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나는 조금 더 차분한 쪽으로 갈래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요 하단부에 퍼플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그 색상을 저희가 응용한 게 저기 계신 분이에요. 네, 저분이세요. 그렇게 응용을 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나는 저 색상도 좀 진해 라고 한다면 저기 계신 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뭐니 해도 염색은 켜야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있다가 학교 상담을 가야 돼서 딸이 울어요. 엄마 그러고 학교 오면 안 돼. 그럼 오늘 모델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색상에 이거 근데 요 색상은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겠어요? 이거 이래? 아 올들 보일까봐 그렇지. 사장님 잠깐 끊을게요.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염색은 원메이크잖아요. 옷을 하나로 입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입혀야 훨씬 예쁘죠,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염색은 디자인으로 자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메이크 색을 맞추는 개념으로 자꾸 하니까 우리들의 숙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웨이 컬러를 하는데 지금까지 트웨이 컬러는 대부분 시크릿 투톤이라 그래서 요 밑에 하단부에 가지고 많이 했죠. 그거보다는 이런 거예요.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고 트렌드는 하고는 싶으나 너무 화려한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기장이 단발 정도로 되어 있는 보브 스타일들은 밑에 넣어봐야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소량만 앞에 포인트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대신에 다른 색깔을 다 눌러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컬러를 제안할 때 트렌드 색상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1년 동안 매출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원메이크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점점점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데 미용사들은 디자인을 자꾸 어렵게 생각해. 디자인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디자인은 심플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 그냥 검정색 옷에 빨간색 하나만 꽂아도 예뻐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뭐 학부형이고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염색을 못 하느냐? 그럼 미용실은 어떻게 먹고 살아? 학부형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감당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전체적인 컬러는 다 눌러주고요. 앞에 포인트만 살짝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 앞에 포인트는 왜 살려줘야 되느냐? 물론 학교에 가서 시선을 받지 않게 하려면 검정색을 하면 돼요. 그러나 멋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포인트를 주듯 이 입술의 포인트를 헤어라인으로 주면 훨씬 더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모든 페어의 주제는 다 2A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메이크를 이제 진행을 안 하려고 해요. 다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그렇게 좀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하이톤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엣지 있게 포인트 컬러 주는 게 훨씬 더 나이가 덜 들어 보여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고기만 자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전체를 다운시켜야 되겠어 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데 트렌드 색상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우리 강사님이 5.5 제안해줬죠. 그렇지, 똑똑해. 5점에서 한 단계 내립니다. 4.5로. 4.5.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자고요. 어두운 상태의 4.5와 밝은 상태의 4.5는 달라요. 이분한테는 지금 우리 2A로 엣지 있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랑 또 구분이 돼 보이면 요 엣지가 아니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같이 다운 시켜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톤 다운을 할 때 그냥 다운 시켜버려요. 그래서 물이 빨리 빠진다라는 고객의 말씀도 있고 어차피 빠질 거야 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이뻐요.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은 전체는 다운이 되고 얘만 살기를 원하는 건데 물이 빠지면 결국은 이 지저분함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은 디자인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 이런 분들한테는 다운을 시킬 때 그럼 어떻게 되냐, 4.5 색상은 뿌리는 괜찮지만 줄기는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색소를 채워야죠. 맞아요, 여러분? 멜라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색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게 누구냐? 우리 매직스에 보면 멜라닌 대체색은 0.0입니다. 1.0부터 10.0까지가 다 멜라닌 대체색이에요. 그러니까 4.5 얘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애는 누구냐? 4.0을 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짝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약을 2개로 조합하는 게 더 낫겠죠. 왜? 새로 자란 부위는 4.0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분한테는 전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볼게요. 새로 자란 뿌리가 있고요. 페어가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도포할 때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으나 막상 약을 조제하면 어디부터 발라야 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목적을 생각해야 돼. 지금 이분한테 제일 문제는 뭘까요? 새로 자란 부위가 문제일까요? 이미 밝아진 데가 문제일까요? 밝아진 게 문제예요. 왜? 다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바를 때 어딜 먼저 발라야 돼? 밝은 데를 먼저 발라야 돼요. 항상 목적에 따라서 약을 발라야 돼. 습관에 따라서 염색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이 뭐지? 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줄기 쪽에 태색이 빨리 올 것 같으니 그 부분을 빨리 더 많은 색소를 주고 더 많이 잠궈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산화제만 내려서는 안 돼요. 색소도 같이 줘야 돼요. 근데 그 색소를 어떤 걸 줘야 돼? 그냥 똑같은 명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4.5 더하기 4.0 요거는 이미 밝아져 있는 줄기 쪽에 도포를 하고요. 새로 자란 검정머리는 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만 쓰면 돼요? 4.5 보온만 바르시면 돼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네. 자, 다운하겠대요. 제가 지금 계속 다운 했잖아요. 산화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픽스 써도 되고 12볼륨 써도 되고 굳이 21볼륨 쓸 필요가 없죠. 난 지금 다운이 목적인데. 이해되시죠? 흰머리가 있다 없다만 판단하시면 돼요. 흰머리가 있으면 뭘로 가라고요? 12볼륨으로. 흰머리 없으면 픽스. 픽스로 가시면 돼요. 자, 이때는 물기가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 말할 때는 제가 수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수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요. 이분한테는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 색소가 필요한 거예요. 물기를 주면 색소를 막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분은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그냥 바르시면 돼요.
모든 염색은 이렇게 목적이 내가 뭐냐를 생각해서 하셔야지 염색을 암기로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물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또 세미나 오니까 물 안 칠하면 이때는 물기가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물을 줬다 뺐다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소희 강사님이 물기 주세요. 그럼 물기 있나 보다. 김은주가 하면 물기 없네. 물기 없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상태로 만드는데 단 주의사항은 뭐다? 앞쪽에 포인트 하나 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 포인트는 염색으로 주는 것보다 뭘로 하는 게 낫다? 헤어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액센트만 한번 딱 주는 거예요. 액센트를 주고 그 부분에 내가 좀 더 색감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럴 때는 퓨어 쉐이드를 한 번 더 응용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원장님을 보시면 앞에 이마 넓죠? 넓어요? 네. 나를 보지 말고 이분을 보세요. 이분의 이마가 좀 넓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약간 평평해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러를 맞으라고 해야 되겠지만 염색으로 필러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면적을 넓게 안 잡아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면적을 축소화시켜야 얘도 조금 더 볼록해 보여요. 면적을 넓어보면 같이 이마가 연결돼 보여서 더 평평해 보여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 눈에 많이 띄게 해줘. 그래 많이 할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요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포인트 좀 좁게 나가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나갈게요. 자, 또 하나 포인트를 원형을 그대로 갈 건지 언밸런스로 갈 건지 좌우 대칭으로 갈 건지 얘도 생각해 봐야 돼. 맞잖아요. 우리가 포인트를 주면 한 바퀴 막 돌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줄만 갈 건지 아니면 얘를 언밸런스로 이쪽은 가고 이쪽은 안 갈 건지 좌우 대칭으로 넣을 건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좌우 대칭으로 넣을 때는 언제 해야 되느냐? 길을 꽂는다 안 꽂는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길을 좀 잘 꽂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꽂는 분들은 반드시 좌우 대칭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꽂아서 끝이 빠지는 게 이뻐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담을 해서 앞에를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갈 건지 왜? 그 말 상담이 결국은 요금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요금이에요. 염색약 좋은 거 썼으니까 너 돈 많이 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두 분 이렇게 하시고요. 은서님, 별로 할 일 없죠? 은서님 모델 좀 하세요. 집에 일찍 가야 돼? 저 하고 싶은 욕망의 눈빛이 없는데 지금? 들끓는 욕망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아니야 할게. 네, 앉으세요.